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박사임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시한 걸 문제 삼은 건데요. 북한 외무성은 일본의 방위 백서와 사이버 안보 강화 전략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엔 한반도에선 도쿄올림픽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초로 97%의 경기가 관중 없이 진행되는 도쿄올림픽.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번 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은 올림픽위원회를 내세워 일본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영토를 강탈하기 위해 신성한 올림픽 운동의 이념과 정신도 어지럽히는 일본 체육계의 파렴치성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장의 지도. 확대해 살펴보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해놨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항의해왔지만 일본은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まず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韓国側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IOC가 독도는 지정학적 표시일 뿐이라며 일본 지도의 독도 표기를 방관해왔다는 이유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세계적 범위에서 올림픽 운동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답게 공정성을 가지고 처신을 바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 공동선수단이 어떠한 정치적 선전도 안 된다는 IOC 권고에 따라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입장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대일 비난 담화가 발표된 날,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내세워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검토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가는 일본의 장단에 춤추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 올림픽 불참 결정이 옳았다라는 것을 먼저 내세우고 싶어 할 거고요.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북일 교섭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거죠. 북한의 대일 비난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그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북한을 위협 국가로 규정한 일본의 방위 백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실제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건 일본이라며 일본의 방위 백서는 재침을 위한 백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대일 비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정체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협상이 잘 진행되면 굳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이렇게 나무랄 이유가 없겠죠. 근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그 북한이 바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공격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일 비난은 내부 위기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북한의 당 기관지는 공동 논설을 내고 앞으로 교류 협력이 늘어나도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앞두고 전쟁 노병들을 띄우는 등 사상전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아직 앳된 모습이 역력한 갈래머리 처녀. 20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해 북한 최초의 여성 장성이 된 정구강 소장입니다.
일찍 그 두방을 받다가 했던 것이 주님들이 사주신 저국에서 얼마나 행복했나. 이 모든 행복을 지켜야 된다. 이 생각.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북한은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6.25 참전 노병들을 관영 매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전후 세대의 모범 사례를 적극 본받아 시련을 극복하자고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쟁에 이긴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도 만들고 최근에 인간개조 이야기 등등등 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형,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부단히도 좀 노력을 하고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북한 당 기관지들도 공동 논설을 발표하고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공동 논설은 먼 앞날을 내다봐도 민족 자존의 방식은 이민이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국경 봉쇄가 풀려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자력갱생 등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공동 논설을 내는 거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을 때나 아니면 전 국민들에게 그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기강을 단속하고 또 그들에게 당과 정부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논설을 냈는데요. 젊은 층의 투쟁 정신과 생산력에 기대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북한의 모습은 실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북한 전문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북중 국경 지역 모습입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북한 여군들이 허름한 군복을 입은 채 떼약볕에서 제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판 흙을 마대에 담아 메고 힘겹게 나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해당 유튜브 계정은 이 영상이 북한에서 고온주의보가 발령됐던 지난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난, 경제난 같은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 고난을 정신력으로 돌파하자라고 하는 명분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 인간개조, 사상개조 그런 사상전을 펼치는 데 주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지만 대화 제의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엔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동원해 한미연합훈련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낸 기사입니다. 뻔뻔스러운 추태, 군사적 광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우리 군을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한이 훈련 중단을 촉구한 겁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는 과거 남한의 한 회사가 추석 선물로 생존 키트를 배포한 것을 상기시키며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 당국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밝히지 않은 만큼 향후 동향을 살피며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북한도 이제 그에 비례해서 아마 좀 대응을 할 겁니다. 그거를 좀 뭐 대규모로 과거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북한도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뭐 미사일 발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이번 한미 연합훈련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해 북한에 대해 많은 인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ope they respond positively, but as my colleagues have said, we must exercise some patience, perhaps not too much, but some.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선
중국 정부와도 대북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의 대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there are also areas of that relationship that either are or have the potential to be cooperative. North Korea, the DPRK, is one of those areas where there is at least some alignment of interests.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상황은 매우 우려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미국. 대화도 대결도 모두 준비돼 있다고 한 북한.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이 대화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평양 중심부에 화려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최고위층 자녀들만 다닌다는 경상 유치원인데요. 음악 신동을 선발해 수준 높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도 이 유치원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매체가 선전한 경상 유치원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피아노 연습을 하는 여자 어린이. 이 유치원에선 피아노부터 바이올린, 첼로 등 6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는데요. 평양 최고위층 자녀들만 다니는 유치원인 만큼 음악 신동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저기교육 단계에서 하나를 배워주어도 어린이들의 장래 발전까지 생각하여 정확히 가르치도록 우리 교양원들이 음악 기초 이론 수준과 실기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1명을 4명의 교사가 음악과 율동 등을 각각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월간 화보집 조선 7월 호도 경상 유치원의 교육 과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음악 조기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훌륭하게 갖춘 유치원이라고 선전했는데요. 각종 해외 대회에서도 졸업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2016년 쇼팽 국제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마시나 양도 경상 유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앞자리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겠다고. 훌륭한 인재가 돼서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 여사도 경상 유치원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직접 경상 유치원을 찾아 어린이들을 챙기는 모습도 북한 매체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도 용강이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마음껏 뛰어노는 우리 어린이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모습은 정말이지 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유치원 교육은 극소수의 어린이들만 받을 수 있는데요. 북한 매체의 선전은 일반 가정의 학부모들에겐 공허한 얘기일 뿐입니다. 최근 북한 TV가 사회에서 큰 활약을 펼친 여성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거나 기계로 미장일을 하기도 하고 트랙터를 직접 만드는 여성도 있다는데요. 이런 여성들의 활약은 우리보다 남녀 평등관념이 부족한 북한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여성들의 활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전모를 눌러 쓰는 북한 여성 리향 씨. 올해 26살인 이 여성은 북한의 4번째 여성 불도저 운전기사인데요. 어렸을 때는 음악과 체육을 좋아했지만 건설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고급 기능공학교에 들어가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제가 불도저를 처음 열면서 제일 애먹은 것이 이 팔힘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릴 땐 그저 전부 힘까지 다 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저정관을 이렇게 돌리곤 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리양 씨는 지난 4월 북한 청년 최고 영예로 꼽힌다는 김일성 청년 영예상을 받았습니다. 북한 여성 리명원 씨도 세기를 개척했습니다. 방직공을 포기하고 미장공이 됐다는데요.
남성들도 힘들어하는 기계 미장일을 거뜬히 해내며 18개월 만에 평양 대극장을 완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모란봉 극장과 평양공업대학 등 북한의 주요 건축물 공사에도 리명원 씨의 미장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었다. 나는 그동안 전체 작업반원들에게 기계 미장 방법을 계획적으로 학습시켰으며 실제 동작도 반복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는 모두가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에 대한 요리도 높아졌다. 평양 서성구역에 사는 박춘식 씨는 트랙터라는 뜻의 뜨락도르 할머니라고 불립니다. 고작 11살 때 아버지를 도와 처음으로 트랙터를 생산한 이후 평생을 트랙터 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때 기양의 노동 계급들은 트랙터로 생산을 위해서 대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 위에서 수령님 곁이 받들고 그저 모두가 단합되고 한 덩어리가 돼서 그 트랙터로 생산을 하느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 여성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도전의식과 노동열의가 돋보인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사회주의 여성동맹 대회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요즘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38도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장마를 대비하고 있던 북한은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식량 사정일 텐데요. 이번 더위를 2018년 폭염과 비교하면서 농작물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휴가지에선 주민들 접근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도로. 양산으로 해를 가리고 부채와 손 선풍기까지 든 주민들. 폭염이 불어닥친 북한의 최근 모습이다. 중복이었던 지난 21일 일부 북한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어섰다. 점심시간에 같은 때 11시부터는 좀 다니기가 힘듭니다. 너무 더워서. 가슴도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서 뭐 땀이 자꾸 나고 하니까 좀 불안하다 말입니다. 그늘에 가고 싶고 좀 시원한 데만 찾게 됩니다. 더운 물도 자주 마시게 되고. 우리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북한 기상수문국은 이달 하순 이후에도 북한 전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고온 주의경보가 지금 발표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7월 하순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태평양 아열대 고기압 영향을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고온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갑작스런 폭염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조직된 비상재해 위기 대응 지휘조는 기상 정보를 분석해 지역별, 분야별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폭염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찾아가지고 사전에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인민 생명 안전과 인민 경제 생산의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북한. 열사병과 뇌졸중 등 온열 질환 안내 프로그램을 매일 방영하고 있고 평양 만세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야외 노동 시간도 대폭 축소했다. 폭염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장공사를 비롯한 작업을 11시부터 16시까지 일체 중지시키며 2시간의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적인 더위에도 농장 근로자들은 일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고온 현상에 가뭄까지 예상되면서 북한 당국이 농작물 작황 관리에 고삐를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올해 농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여행수를 바라고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지금껏 품들여온 모든 것이 응당한 결실을 벌 수 없게 됩니다. 전국 각지의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농장에서는 흐르는 물을 모조리 잡아서 그 물원천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현장 여러 가지 가학식적 물대기 방법들로 논뼈의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들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폭염 속 농작물 관리에 사활을 거는 것은 심각한 식량난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식량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최근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북 제재, 코로나, 수해 3중고로 식량 생산량, 수입량, 지원량 모두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감소의 영향이 작년 가을에 생산된 식량이 거의 소진된 지금 시점에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가을 햇 곡식을 수확하기 전까지 식량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큽니다. 관계 시설이 부족하고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자연재해는 식량 생산량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된다. 특히 지하수 확보가 어렵고 댐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이 취약한 만큼 한해 농사는 가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2015년 북한 당국이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기록적인 가뭄을 겪었던 북한. 당시 강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여기저기 논바닥도 쩍쩍 갈라졌다. 이거 20년 동안 농사를 하면서 이런 가물 피해가 처음입니다. 2018년엔 가뭄과 함께 고온 현상까지 이어졌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온 현상과 무더위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농업 부문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08년 이후 최저인 약 490만 톤에 그쳤다. We are very concerned with the situation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DPR Korea. What is clear is that the succession of bad drought, heat wave and floods this year is badly impacting the crop production.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 농사 상황이 2018년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짧은 장마 이후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고 여름 가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북한 당국이 폭염과 가뭄에 적극 대응하는 것 같지만 물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평가다. 실제 북한 농장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해 가뭄을 극복한다는 게 농장 근로자 출신 탈북민의 이야기다. 양수기도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전기도 없고 하니까 매 작업반마다 양수기 다 있습니다. 지어이 산지에 올라가는 거기도 양수기가 아닌데 그 양수기는 무용지물이 된 지어랍니다. 새벽부터 그 물찌개로 물을 나르느라면 진짜 어깨가 이게 다 껍데기 뻗을 정도로 그렇게 물 날라서 물을 준단 말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지속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직접적으로 식량을 외부로부터 수입하거나 지원받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연료 등 이런 농자재 수입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인 데서 인터뷰를 이어가던 탈북민은 얼마 전 북한에 살고 있는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남북의 창 제작진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굶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일까요? 사실이랍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몽땅 봉쇄했으니까 그 전화를 하는 사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어떻게 살겠는가 하고 올해 여러분 내게 정말 너무 힘들다고 보리고개를 넘기도 바쁘게 이런 고난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막 그러더라고요. 북한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식량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일부 지역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매체들은 식량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일 재해성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직면한 식량난은 북한의 주장처럼 자력 갱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한국 정부는 물론 세계 식량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선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당장 필요한 물품인 식량, 농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기구들은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 이 북한 당국이 열어만 준다면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다양한 피서지를 소개하며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던 북한. 하지만 올해 여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강이나 호수, 바닷가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폭염 속 휴가지까지 단속에 나선 걸로 보인다. 최대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국가의 방역 전선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코로나19와 식량난, 여기에 폭염까지 겹친 북한의 현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여름을 나고 있다. 네, 남북 관계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북한 당국 간 회담도 꽤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논의했던 2차 남북 체육 분과 회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은 리포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모의 남북 회담을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북 부안여고 학생들이 직접 개최한 회담인데요.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모의 회담을 학생들이 제안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다소 좀 틀에 박힌 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엔 학생들 제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 남북 회담을 방불케 하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의료 세 분야로 진행된 모의 남북 회담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기암괴석의 시원한 바다가 피서객을 반겨주는 전라북도 부안군의 변산반도.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준비한 모의 남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나한테 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럼 얘는 답변하고 반박하고 답변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문제로. 다소 진부한 통일 교육의 갈증을 느낀 학생들이 모의 남북회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막바지의 점검이 한창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회담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되게 좀 몰입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던 북한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용도 많이 없고 또 그 기사가 진짜 신뢰성이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북한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 이제 사상적으로나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고요. 공부하느라 바쁜 학기 중에 모의 남북회담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2달 동안 시간을 쪼개가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네, 잠시 후 이곳에서는 남북 모의 회담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남북 대화 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번 모의 회담에서 학생들은 어떤 평화 이야기를 주고받을까요? 학생들은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 정치, 경제, 의료 각 분야별로 회담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논의할 때는 정말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의 방어 같은 시스템으로 핵을 없앤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주제였을까요? 혹독한 심사평이 이어집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나는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을 고통에 빠뜨린 코로나19 관련 논의도 이어지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대북 백신 지원을 놓고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현재 북한은 백신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남측은 북측에게 백신 300만 개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마당에서 비싸게 사고 팔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평행선을 달리던 회담. 북측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2018년 11월 체결된 남북 보건의료분과회담 합의문인데요. 남한은 전염병과 관련하여 백신이나 의료문품을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북한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12일에만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했는데 그 뒤로는 교환이 없더라고요. 네. 그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개수를 제공해드려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주제는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지 여부입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다시 운영하게 되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남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되었고 이제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었잖아요. 북측이 약간 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구체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서로의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쟁보다 협력이기 때문에 같이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제 더 나은 미래의 통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계속 찾아가면은 조만간, 그러니까 몇 년 이내에는 가동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가상의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나눴는데요.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은 한층 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회담이 끝이 나고 합의문을 작성하는 시간. 마지막까지 실제 회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300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10만 개를 순차적으로 2년 안에 다 드리고 50만 개는 그때 저희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2년 너무 길어요. 우리 북한 인민들 어떡하려고 북한 인민들도 중요해요. 드디어 완성된 합의문엔 알찬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할 시 남측에서는 저희 기술을 일부 제공하겠습니다. 노동력과 통행 제공 및 남측의 노동자 실력 보호를 보장합니다. 그다음 정지로는 불필요한 핵 미사일 실험과 도발을 줄이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진행된 모의 회담인 만큼 참석 학생들의 뿌듯함도 배가 됐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루빨리 남북이 머리를 맞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하고만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하고도 무역 같은 것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풀어가면서 좋게 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된 한반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면 한반도에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요?
네, 남북의 썰 2회 이승복 어린이를 기억하십니까 편 영상이 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습니다. 네, 주요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남북 관계 과거에서 중요했던 게 소위 반공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 대부분 다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 나올 겁니다.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올로 때리고 입을 찢어 죽인 이들의 만행은 천벌을 받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2달 정도 쫓기다가 이제 7명 빼고 113명이 이제 사살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승복이한테 물기를 네 북한이 좋니 남한이 좋니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걸딱 이래서 승복이 멱살 잡는 거예요. 입에다 칼을 넣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책들도 항상 비치가 돼 있고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북한 이제 젊은 이제 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네,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관계로 다음 주 방송은 한 주 쉬어갑니다. 저희는 8월 7일 토요일 아침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영상은 회화로 보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남북의 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